자, 2강 2017학년도 고3 수능과 9월에 빈칸 추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문제는 over a period of time으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지해서 풀고 다시 리플레이 하십시오. 큐! 네, 선생님의 설명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듣기 전에 내가 몰랐던 부분을 해설로 들으면서 알게 되기 전에 문제를 직접 풀 때 어떻게 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강의죠. 그래서 풀이와 해설은 다르고, 해설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알려주지만 풀이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었을 때 그때의 판단, 정보 판단으로 정답을 추론해가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절대 해설지를 보고 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풀이하는 식은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아는 정보로만 빈칸을 추론해 갈 수 있는 실력, 그것이 바탕이 돼야 수능을 잘 보겠죠. 절대 뒷북 치거나 혹은 나중에 아하 해설지 보고 아 이거였지 하는 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죠? 자, 먼저 이제 풀이를 할게요. 풀이란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빈칸에 어떤 정보를 넣을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줄에 over a period of time은 기능어니까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 해석 어려웠죠. 해석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시켜보고 싶지만 지금 시킬 수가 없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기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럼 기능어는 다 버리고 병렬도 다 버려볼게요. 자, the buildings which housed social, legal, religious and other rituals 까지가 주어예요. 까지 끊어버리고, 이 verb가 동사고 진화되었다 into forms 형태로 that we subsequently have come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the buildings 다음에 which 앞에 꾸며주면서 housed가 여기서 이제 해석하려면 걸리거든요. 왜? house는 원래 집으로만 아는데 여기에서는 동사니까 뭐 집이 된? 좀 이상하죠? 좋습니다. 사회적, 법적, 종교적, 그리고 다른 의식들을 하우스한 빌딩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social, legal, religious and other 이게 병렬이 몇 개? 4개잖아. 그럼 아무 필요 없으니까 다 줄 꺼버리는 거죠. 하우스도 필요 없어. 뒤에 게 아무 필요 없기 때문에 위치, 하우스 다 줄 꺼버리는 거죠. 리추얼까지. 병렬은 아무 힘도 없어. 그럼 남은 건 빌딩스밖에 없잖아. 빌딩은 진화되었다 형태로. 근데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 Forms that we subsequently have come. 여기에 정보어가 있나요? 없죠. 그럼 줄 꺼버리는 거죠. Forms that we subsequently have come. 이거 해석을 아무리 잘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줄 꺼버리고 결국 빈칸이 되었다. 빈칸으로 진화되었다. 다시 첫 문장을 요약하면 버릴 거 다 버리면 빌딩들은 빈칸이 되었다. 결국 빌딩은 빈칸이다. 이렇게. 빌딩은 빈칸이다.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설명 들을 땐 내가 잘하는데 설명 안 들으면 못하겠는걸요? 근데 설명을 지금 들으면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들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빈칸 뒷단어가 this예요. 내보쳐보세요. 빈칸 뒷단어가 뭐라고? this. 빈칸 뒷단어 this예요. this. 그 말은 빈칸 문장 이꼴 뒷문장이라는 거죠. 빈칸 문장 이꼴 뒤에 this 문장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this 문장에서 빈칸으로 올린다고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것은 두 가지 방향의 과정이다. 그럼 두 가지를 선별해 봅시다. 세 번째 줄. 빌딩은 제공한다. physical environment and setting을 제공한다.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는 핵심어잖아. physical environment and setting 동그라미 치고 1번 쳤나요? 그 다음에 for a particular 특정 사회적 ritual
왠지 사회 social ritual이 2번인 것 같죠? 좋아,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Such as traveling by train or going to the theater as well as the symbolic setting을 보는 순간 2번을 더 symbolic setting이 2번을 해야 되는군요. Why? 왜? 1번에 the physical setting 있었죠? environment를 없애면 the physical setting 물리적인 공간 그 다음에 as well as the symbolic setting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physical과 symbolic만 다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조인 거죠. 대조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이 this 문장에서 말하는 two-way process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빈칸에 뭐 적어야 돼요? The physical setting, 그 다음에 the symbolic setting도 빈칸에 적어줘야 되는군요. 적어보세요. 적거나 화살표 쏴줘. 화살표 쐈나? 결국 이 빌딩이라는 건 결국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는군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뒤에 세 번째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국 주제라는 거죠. 반드시 이게 주제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면 그건 언제나 주제예요. 그러면 빌딩은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물리적의 반대, 추상적인 뭔가 의미적인 상징적인 공간이다 라는 말이군요. 뒤에 문장 The meaning of buildings 빌딩의 의미는 진화되고 그리고 설립되었다, 만들어졌다,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in turn 괄호 쳐버리고 차례로라는 뜻이죠. in turn은 차례로 read 읽는다, 우리의 경험을 into 오른쪽 화살표 뭐로? 경험적으로 읽는다 하면 말이 안 되지. read가 더 힘이 세, into 전치사가 더 힘이 세. into 전치사가 더 힘이 세잖아. 그래서 into를 더 해석을 하는 겁니다. read는 그에 맞춰서 그냥 동사를 다 바꿔. 우리의 경험을 그 건물들로 우리의 경험을 건물들 쪽으로 준다. 그게 무슨 말이야? 경험들을 건물 쪽으로 반영을 한다. 경험을 건물 쪽으로 반영을 해준다. 건물 속으로. 여기까지 끊어보자. 자, 그럼 여기서 빈칸에 올릴 수 있는 건 뭐겠죠? 한번 적어봐. 결국 건물의 의미는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경험이 어디로 들어간다? 건물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요약해서 적거나 아니면 화살표 쏴서 올려주세요. 경험이 건물 쪽으로 들어간다. 경험으로 건물이 만들어지고 경험을 건물에 뭔가 집어넣는다. 반영한다. 그 다음 문장. Buildings arouse가 불러일으키답니다. 불러일으킨다. empathetic 밑에 있어. 공감할 수 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신정보가 나왔지. 빌딩이 공감할 수 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공감할 수 있는 반응 빈칸에다가 또 집어넣어줘야 되죠. 공감할 수 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대요. 우리 안에서 뭐를 통해? 이 투영된 경험들을 통해서 이 투영된 경험 이때 프로젝트 앞에 this가 있으니까 이 경험들인데 이 투영된 경험이랬죠. 그러면 그 위에 줄에 결국 프로젝트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요? read가 되는 거죠. 왜? read도 우리의 경험을 빌딩 안에 넣는다고 했죠. 반영한다 했죠. 결국 이 반영된 경험 이렇게 다시 재탕한 겁니다. And the strength of these reactions의 앞에 strength는 추상명사. 이건 힘없지. of 뒤에 these reactions가 실질명사군요. 그럼 이 반응은 결정된다. 뭐에 의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신념, 그리고 우리의 expectation, 기대에 의해. 방금 몇 개였어? 3개지? 그러면 아무 필요 없잖아. culture, belief, expectation 다 줄 꺼버리고 이건 문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군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빈칸을 정리를 해야 돼요. 우선 빈칸에 들어간 것이 첫 번째 그 대조, physical environment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symbolic setting이기도 하군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이 건물 속에 반영이 되는군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요.
우리의 경험은 심벌릭 세팅이야, 피지컬 세팅이야? 심벌릭 세팅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빌딩이 공감할 수 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공감할 수 있는 반응은 피지컬 세팅이야, 심벌릭 세팅이야? 심벌릭 세팅. 결국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거로 봐야 되겠군요.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They tell stories. 그것들은 이야기를 말해준다. 이때 they는 buildings가 they죠. 빌딩들은 이야기를 말해준대. 그럼 또 빈칸에 뭐라 적을 거야? 보험식으로 다 적는 거지. 이야기를 말해준다. 그럼 내가 질문한다. 이야기를 말해준다는 physical 세팅이라는 거야? 아니면 symbolic 세팅이라는 거야? symbolic 세팅이라는 거지. 계속 for 세모치고 for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거는 because의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형태와 그리고 공간적인입니다. spatial이 뭐다? 공간적인 조직이라고 할 텐데 구성할게요. 공간적인 구성이 우리에게 힌트 준다. 뭐에 대한 힌트? 힌트? how는 방식, 방법이죠. 그 공간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건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 자, 여기까지 끊어봐. 또 빈칸에 올리고 싶다면 뭐를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사용되는 방식, 용도로 할까요? 용도에 대한 힌트를 준다. 건물은 용도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것도 올려봐. 올렸습니까? 자, 그럼 그 문장 다시 보세요. Their form, 그들의 형태와 공간적 구성은 결국 physical setting이야, symbolic setting이야. physical setting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건 결국 뭐에 해당하는 거야? symbolic setting에 대한 힌트를 준다. symbolic setting을 준다. 됐습니까? 계속 위에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이 두 가지가 맨 처음에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 새로운 단어 혹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할게요. Their physical layout. 그들의 물리적인 레이아웃 뜻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위에 있었어. 당연히 세팅 혹은 environment죠. 그들의 물리적인 세팅은 장려한다. 어떤 용도는 장려하고 그리고 inhibit는 inhibit 아니야. inhibit는 억제하다, 금지하다. 저거 금지하다, 억제하다. 어떤 용도는 장려를 하는데 그러나 다른 용도는 금지를 한대요. 자, 그럼 다시 봐. Their physical layout은 또 physical setting이었잖아. 그럼 어떤 용도는 장려하는데 어떤 용도는 금지한다. 이건 결국 뭘로 봐야 돼요? 또 symbolic setting으로 봐야 돼. 계속 갈게요. 예를 들면 세미콜론 뒤에 예시죠. 우리는 특별히 초대받지 않는 한 다시 unless especially invited가 특별히 초대받지 않는 한 극장의 그 백스테이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에는 백스테이지는 물리적 공간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뭐 액터들과 관계자들만 들어간다는 상징적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side the law court 법정 안에서 the precise 정확한이죠. 다시 precise 뭐라고? 정확한 위치, 지역 of those 어렵습니다. those가 뭐다? 사람들. involved in 앞으로 꾸며주면서 자, involved in은 뜻을 통일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해석은 어디에 뭐 포함된, 관련된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선생님은 딱 하나로 해석해요. 뭐로? 참여하는. 뜻적으로. involved in이 뭐라고? 어디에 참여하는. 어디에 참여하는. 적었습니까? 그럼 법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위치가 법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위치는 is an integral part of the design. 이때 of 앞에는 무슨 명사? 추상명사, 실질명사는 디자인이죠. 디자인의 인테그랄 뜻 적겠습니다. 인테그랄, 통합적인이란 뜻이죠. 통합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거 다 필요 없잖아 지금.
다 기능어잖아. 다 버리고 바로 그냥 ensure, 보장한다 이렇게 동사를. 디자인의 통합적인 부분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거를 살려서 해석하면 안 되잖아. 기능어밖에 없잖아. 핵심 없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법정 안에서 다시 봅니다. 법정 안에서는 법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위치가 중간에 기능어 다 쫙 꺼버리고 위치가 보장한다, ensure, 보장한다. 법이 is upheld 된다는 걸 보장한다 이렇게 써요. upheld 줄 긋고 upheld는 직역하면 위로 들다 이 말이죠. 법이 위로 들어진다는 걸 보장한다. 개떡같은 해석이죠. 그러면 법이 뭐 되는 걸 보장할까요? 법적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는 그 정확한 위치가 결국 법이 뭐 되는 걸 보장한다. 법이 지켜지는 걸 보장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 법이 지켜진다는 걸 보장하는 거다. 법이 지켜지는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요 정도로 해석하고 이제 빈칸에 집어넣은 것들을 토대로 이제 보기를 선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이 어려웠잖아. 솔직히 어려우니까 보기 선별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우선은 그 빈칸에 적은 것들을 다 한번 불러볼까요? 빈칸에 적은 건 the physical environment 혹은 setting, 그 다음에 the symbolic setting, 그 다음에 경험을 건물 안으로 반영한다. 그 다음에 빌딩이 있으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건물들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리고 어떤 용도는 장려하지만 어떤 용도는 억제한다, 금지한다. 이 정도로 써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적었다면 아주 잘하는 거죠. 내 말 듣고 있냐? 듣고 있냐? 좋습니다. 그러면 1번 이제 보기 선별해 볼게요. 1번 identify and relate. 잘 모르겠고 뭐 구별하다, 연관시킨다 이거는 다 기능어겠죠. 동작이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새로운 건축 트렌드 무조건 X. 2번 to recognize, 인지하고 그리고 관련시킨다. 그 건물의 기능과 관련시킨다. 건물의 기능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우선 잘 모르겠다. 세모. X를 쳐도 돼요. 잘 기능이라고 안 봤으면 X를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define, 정의하고 refine, 모르겠다. 사실 정제하다라는 뜻이지만 몰라? 좋아. 버리고. by reflecting, 뭐를 반영하면서. cross culture, 크로스가 뭐냐? 원래 십자가죠. 십자가는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상호라고 합니다. 저거 상호 문화적인 상호작용, 상호 문화적인 상호작용. 다시 어떻게? 상호 문화적인 상호작용을 반영함으로써. 근데 아까 병렬 생각나요? 밑에서 6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our culture, our beliefs, our expectation 전부 다 줄 꺼버렸죠. 이 지문은 문화액이 아니잖아. X. 4번 to use and change, 사용하고 바뀐다. 뭐로? 우리 환경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우리 환경의 통합적인 부분 하니까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본 적 없어요. integral part 어디서 본 적 없어? 지문 맨 마지막에 있죠. 지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문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변형 없이 재탕한 보기는 반드시 오답이죠.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을 읽을 때 맨 위에 부분들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밑에 부분만 생각나지 맨 위에 부분 다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오답을 만들 때 지문 마지막에 있는 관련 없는 거를 활용해서 오답을 만들면 오답률이 올라간다는 논문을 근거로 보기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지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단어를 재탕해서 쓰면 뭐다? 절대 오답이다. 이제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환경의 통합적인 부분이다. 우리 환경의 통합적인 부분. 이거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에 뭔가를 지을 때 혹은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환경에 어울리는 통합이 잘 되는 부분이어야 되지 환경에서 벗어나서 뚝 떨어져서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다리를 건설할 때도 바다와 그다음 그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형태로 지어야 된다. 그런 지문이 나올 때 환경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요. 우선 4번 안 되고 5번 절대 안 되는 게 뭐죠? 그들의 의미, 결국 빌딩즈잖아. 빌딩의 의미를 제거했다. 의미 제거 없어서 안 되는군요. 답은 2번밖에 안 돼요. 이제서야 보면 펑션이 의미하는 건 뭐다? 심볼릭 세팅인 거 이해됩니까? 건물 자체는 피지컬한 건데, 피지컬한 세팅인데, 피지컬한 세팅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 뭐가 보인다? 빌딩의 기능이 눈에 보인다. 빌딩의 상징, 의미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반응. 예를 들면은 그 네모난 건물에 이렇게 창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동장 같이 돼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 막 가시 같은 게 막 이렇게 덤불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교도소 아니면 학교죠. 결국 피지컬한 세팅을 보면 심볼릭 세팅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백스테이지 누구나 우리가 갈 수는 있지만 못 가죠. 왜? 물리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거기엔 심볼릭 세팅이 우리를 못 가게 막고, 그 다음에 법정에 가면 법정에서는 판사, 그 다음 뭐 검사, 변호사, 그 다음 방청객, 피고 원고의 위치가 결국 법이 지금 지켜지고 있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뒷문제도 지금 화면 정지해서 바로 풀어보세요. 큐. 예, 이거는 답을 바로 5번으로 하죠. 자, 빈칸에 집어넣었던 건 결국 빈칸도 지금 this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his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평가원의 코드라는 걸 계속 하고 있죠. 지겨울 정도로 쌤이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 this 앞문장에 보면 오직 엄마들이 자신의 특정 아이의 울음소리에만 깨는 것, 이렇게 빈칸에 적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줄에도 ability to identify the particular cry of her own baby.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적고 나서 이제 보면 뇌피셜 보기가 상당히 많아요. 우선은 1번에 affection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affection. 한 번 더. affection. affection은 무슨 뜻이냐면 영향이 아니고 뭐다? 애정이라는 뜻이야. 적어봐. 영향이 아니고 뭐라고? 애정. 듣고 있냐? 듣고 있냐? affection이 뭐라고? 애정이에요. 그래서 1번을 한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애기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에만 깨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없나요? 이제 지금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보기 구성할 때 뇌피셜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보기 만들어줄 때 평가원에서 보기 만들 때 뇌피셜의 보기는 어떤 걸 뇌피셜로 만드냐면 어떤 현상이 있는데 현상 그 앞에 전단계의 현상, 그러니까 결국 전단계라는 건 원인이 되겠죠. 그 현상이 나오게 된 그 선행 사건을 그 오답으로 내거나 아니면 그 현상 그 다음 단계 있죠. 현상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지문에는 없으나 당연하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기로 만들면 뇌피셜의 보기가 됩니다. 그럼 1번, 결국 빈칸에는 뭐라 적어야 된다고? 내 아이 울음소리에만 깨는 것을 적어야 되는데 왜 내 아이 울음소리만 깨? 애정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어서 앞단계 애정이 있어서 내 아이 울음소리만 깨는 것, 이렇게 해서 뇌피셜의 보기예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2번, 3번은 이제 제낄 수 있고 4번은 intolerance예요. tolerance가 인내심, 참을성이잖아요. intolerance는 뭐다? 못 참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 아기가 배고픈 건 내가 못 참아, 이거죠. 내 새끼 밥 먹는 거는 못 참아. 내 아이가 우는 걸 내가 못 참아가지고 깨서 우유 젖춘다. 이게 아니야. 내 아이가 우는 걸 못 참아서가 지문에 없다 이거예요. 빈칸에 뭐라 써야 된다고? 내 아이 울음소리에만 다 깨는 거. 그래서 4번 뇌피셜의 보기고, 만약에 5번 말고 6번의 보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6번에다가 satisfaction 적어볼래요? 적었나? 이것도 완전 뇌피셜의 보기예요. 자, 봐봐. 내 아이 울음소리를 깨는 것. 그래서 깨서 젖을 줘서 아이가 새근새근 잘 자면 내가 마음이 만족되잖아요.
그래서 6번 만족하는 거지 내가 내 아이 울음소리에 깨서 아이를 케어하면 내가 만족하고 아이도 만족하니까 이것도 뇌피셜의 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5번 답이 5번 sensitivity인데 sensitivity는 예민함 그 다음에 감수성 그러니까 예민함이라는 뜻이에요. 민감한 쌤 어떻게 이게 그 말이냐 얘기하겠지만 예민한 민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자극이 들어오면 내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특정 자극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민감해진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 저는 로라쌤은 말투가 좀 사투리다 이 말에 조금 민감하단 말이에요. 사실 민감하진 않은데 그래서 누가 너 사투리 써 너 지방 어디야 이렇게 하면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너 뭔 무슨 소리야 나 서울말 쓰는데 나 서울말 쓰 나 부산 가면 다들 서울에서 왔냐고 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민감함인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뭐 그런 거에 신경 써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이다. 이거를 더 좋은 보기로 하자면 컨디셔닝이거든요. 한번 적어볼래요? 컨디셔닝. 자, 적었나? 컨디셔닝. 컨디셔닝이 뭐냐면 이건 조건화라는 뜻이야. 다시 컨디셔닝이 뭐다? 조건화. 조건화는 뭐냐면 특정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때 그게 조건화예요. 결국 내 아이 울음소리라는 자극이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깬다는 것. 이건 조건화가 더 좋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나? 좋습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56번도 지금 정지해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리플레이 하세요. 큐! 됐나요? 자, 이거는 지문은 하나도 안 어려웠잖아. 지문이 안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보기가 더럽게 어렵죠. 더럽게 어렵죠. 자, 근데 이 지문은 사실은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문을 두 덩어리로 이렇게 딱 분리시킬 수 있는 단어는 위에서 네 번째 줄 similarly라는 단어죠. 맞나요? 그럼 similarly 앞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들은 are inclined to experience에 뭐만 해석? 당연히 are inclined to는 버리고 to 뒤에 experience만 해석하는 거 알지? 그들은 경험한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결국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다. 이거 정도 다 알잖아. 그래서 suggesting that 대절을 제안하는 것. 한 번 더. 대절을 제안하는 것. 뭐 하라고 제안하는 거? They need to 할 필요 있다. Take active control. 적극적인 통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 적극적인 통제를 해야 해 라고 제안하는 것은 안 좋은 조건이죠. 안 좋은 조언이죠. 왜 그래?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를 적극적으로 해 하면 안 좋은 조언이다.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뒤에 갈게요. What they need to do is to 그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to accept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래. 뭐를 받아들이래? 어떤 것들은 beyond their control 그들의 통제 위에 있다. 이 말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받아들이래요. 어떤 것들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 말이 뭐야? 통제를 벗어난다는 얘기. 통제 불가, uncontrollable 하다는 걸 받아들이래. 결국 여기는 되게 현실적이군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래요. 좋습니다. similarly 뒤에. similarly 뒤에 쓰기 전에, similarly 뒤에 해석하기 전에 앞에 했던 거 빈칸에 그냥 보험식으로 내려도 좋죠. 내리는 게 더 잘하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건 통제 불가능한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통제 불가능한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 적었냐? 좋습니다. similarly 뒤에 teaching people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 뭐 하라고? to accept the situation 상황 받아들이라고. that could readily 하면은 쉽게란 뜻이야. 뜻 적어봐. readily 이미 준비하게 이런 거 아니고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면 쉽게 변화될 수 있는데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 그 말은 이제 묵과하라. 그냥 넘겨라.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건 또 안 좋은 선택이지. 안 좋은 조언이야. 왜 그러냐면 sometimes the only way to get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걸 얻는 유일한 방법은 is to take active control. 적극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갑자기 뭐래?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건 적극적인 컨트롤을 하라는 거죠.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건 적극적인 컨트롤을 하래요. 좋습니다. 뒤에 research has shown that when people who feel helpless 여기까지 끊어져요. 자, helpless는 평가원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야. 왜? 여러분 직역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도움이 없는 이렇게 직역하면 말이 안 되죠. 이 helpless 무슨 뜻? 무력한, 무기력한 적어보세요. helpless 뭐라고? 무력한, 무기력한. 다시 helpless, 무력한, 무기력한. 무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fail to take control, 컨트롤 하는데 실패하면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다. 결국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take control 하는데 실패를 하면 불안과 우울을 겪는 조건이 뭘까? 위에 거를 토대로 얘기해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뭐하려고 할 때? 통제하려고 하면 불안을 겪는다. 계속 like stress처럼 these negative emotions는 데미지를 줄 수 있다. 면역 체계, 면역 반응에. 이거 보는 순간 느끼지 않았어? 보기에 immune response가 나올 거라는 거? 지문 아래에 있으면서 지문 위의 내용과 전혀 관련 없지만 눈에 잘 들어오는 것. 또 재탕한 됐죠? 재탕하면 당연히 오답이죠? 몇 번 보기가 immune response가 있습니까? 2번이죠? 무조건 X죠. 왜? 지문 아래에 있는 지문과 관계없는 단어를 똑같이 재탕해서 쓰면 오답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지문이 면역 반응 얘기 아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we can see from this that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줄 꺼버리고 that 앞에는 아무 소용 없잖아. that 뒤에가 중요하니까 다 줄 꺼버리고 this negative emotion 다시 health is not linearly related to control. 건강은 통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For optimum health, optimum 하면은 최적의라는 뜻이죠.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should be encouraged to까지 필요 없는 거 알지? 다 줄 꺼버리고 should be encouraged to 버리고 사람들은 take control 해야 돼. to a point 한 지점까지는 컨트롤 해야 돼. 됐나요? 그럼 빈칸에 뭐라 적혀 있어? 빈칸에 뭐라 적혀 있어? 통제할 수 있는 것,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통제를 못한다는 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1번 갈게요. 그러나, 세모치고, 그러나 to yield to the situation within their control. 자, yield 줄 긋고 yield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받아 적어봐. 1번, 생산하다, 산출하다. 그 다음에 2번, 어디에 양보, 굴복하다. 어디에 양보, 굴복하다. 받아 적었나? 자, 그러면 yield 다음에 to the situation 상황들에가 있으니까 뭐로 해석해야 돼요? 굴복하다, 양보하다. 상황들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within their control 그들의 통제 안에서 상황에 굴복해야 된다. 결국 통제 안에서 굴복하느냐 아니면 통제 안에 있는 상황에 굴복하느냐 두 개 다 비슷하죠. 내 통제 내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상황에 굴복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밖에 그걸 넘어서면 통제 못한다는 걸 인지하랬으니까 1번은 반대 보기. 사실은 보기 봤을 때 1번하고 3번 둘 중에 고민하다가 이제 고르는 거죠. 우선 2번은 아까 immune response 때문에 X치고 3번 갈게요. 그러나 다시 빈칸 앞에 한 지점까지는 컨트롤하고 그러나 to recognize 인지해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더 많은 컨트롤이 그걸 넘어선 further control 더 이상의 컨트롤은 불가능한 때 불가능한 시점은 인지해야 된다. 답이 3번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똑같은 보기입니다. 4번, 5번을 고른 사람들은 결국 착한 사람들이에요. 지문을 조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결국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좀 이렇게 이겨보자. 통제 불가능한 상황 정복해보자.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이렇게 고른다는 것도 알고 있죠. 평가원이. 그래서 4번, 5번 똑같은 보기를 낸 겁니다.
근데 4번, 5번이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두 가지에서 계속 이렇게 선별하다가는 시간이 걸려서 뒤에 거 다 망치게 되는 보기니까 결국 똑같은 거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다 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빈칸을 선점해야 돼요. 4번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persistently 뜻하고 끈질기게 persistently 끈질기게 싸운다, 맞서 싸운다. 5번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정복하려고 더 노력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고 이제 단어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 지우고 아까 전에 지금 첫 번째 지문부터 내가 단어 정리를 좀 할게요. 잠깐만요. 예. 아까 spatial 나왔거든요. spatial 나왔는데 아까 spatial이 뭐라고 했냐면 공간적인 이렇게 했어요. spatial이 뭐라고? 공간적인. 됐나요? spatial 공간적인 했어요. 보고 있냐? 약간 뒤로 넘길게요. 예. spatial은 공간적인이고 그 다음에 spacious가 비슷하게 생겼죠. spacious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 이거는 넓은, 공간이 넓은 이 뜻이야. 다 spacious는 뭐라고? 공간이 넓은. spatial 이건 뭐다? 공간적인.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inhibit가 아까 지문 첫 번째 단어에 나왔죠. inhibit는 뭐다? 금지하다, 그 다음에 억제하다. inhibit는 금지하다, 억제하다. 근데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inhabit가 있습니다. inhabit는 어디에 살다라는 단어죠. 비슷하게 생겼죠? 자, 다시 위에부터 다시. spatial은 공간적인, spacious는 넓은, 그 다음에 inhibit는 금지, 억제하다, inhabit는 어디에 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precise라는 단어가 나와서요. precise는 뭐시기? 이거는 정확한 이 뜻이죠. 요거는 3학년 단어고 평가는 좋아하죠. 요거의 명사형은 precision이죠. precision 무슨 뜻? 정확성.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helpless 나왔던 거 생각납니까? helpless는 무력한이라는 뜻이죠. 다시 helpless 무슨 뜻? 무력한, 무기력한이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persistent는 persistence 명사 형태로 외우겠습니다. 이거는 끈기, 인내심, 참을성.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 중에 펄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perseverance 한번 읽어볼래요? 둘 다 시작. persistence 그 다음에 perseverance 한 번 더. persistence 그 다음에 perseverance 전부 다 인내심, 끈기라는 단어예요.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어법 가겠습니다. 지금 정지해서 풀어보세요. 큐! 다 풀었냐? 좋아요. 자, 1번 갈게요. 자, 쉬워요. There are 동사치고 그러면 주어가 뒤에 있어야 되잖아. likely to be는 필요 없잖아. 주어 누구? biological clues의 주어 S 치고 biological clues가 복수기 때문에 are 온 거지 is 쓸 수 없죠. 저거 비교 기준은 is slash are. 한 번 더 is slash are. 적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적어줄게요. 다시 1번 뭐라고? is slash are. is냐 are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 질문 보세요. 2번 앞단어가 and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병렬 문제지. 다시 2번 앞단어가 뭐라서? and라서 이건 병렬 문제다 이거야. 병렬 문제는 뭐 하랬다? 해석하라고 했지.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줄에 it is no accident that은 필요 없잖아. 줄 꺼버리고. 그 다음에 fish have bodies. 물고기는 몸들을 가지는데 which 앞에 bodies 꾸며주면서 which are streamlined and 실제로는 which are smooth군요. which are streamlined and which are smooth. streamlined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수동태가 아니고 이거는 유선형의라는 뜻이에요. streamlined. 유선형의 그리고 which are smooth. 부드러운
결국에는 which are smooth를 물어보는 겁니다. which are 그 다음에 smooth는 결국 다시 are 뒷자리이기 때문에 smooth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되지 smoothly 이렇게 ly를 적으면 안 되겠죠. 됐나? 비교해준 저 smoothly 적으면 안 돼. 해석해보니까 which are smooth야. 유선형의 그리고 부드러운 몸. 그 다음에 3번 어디에 밑줄이지? 대명사 밑줄이지? 그것의라는 뜻이지. 다시 3번은 무슨 뜻? it가 무슨 뜻? 그것의니까 어디에 밑줄? 대명사 밑줄이군요. 대명사 밑줄이면 또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되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해보니까 it means는 그것의 날개잖아. 날개 가진 놈을 앞에 찾아보니까 dead bird or mosquito 이렇게 있군요. 그러면 or이니까 A or B는 둘 중 하나니까 단수. 그래서 비교 기준이 뭐냐면 it냐 아니면 there, 복수, there이냐 이렇게 줘. 됐어. 그 다음에 답은 4번인데요. 4번은 지금 어디에 형광펜 치면 형광펜 꺼내서 4번 앞에 to which에 형광펜 때려주세요. 4번 앞에 to which에 형광펜 때렸나? 그러면 to가 전치사고 which 달려있는 거죠. 다시 이게 뭐라고? 전치사 플러스 WH which군요. 전치사 플러스 WH 뒤에는 어떤 문장 오지? 뒤에는 완전한 문장 와야 되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WH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줘야 되잖아. 근데 to which 뒤에 어떻게 돼 있냐면 they 그 다음에 are find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berries로 이게 동사라서 이 앞에 끊어버리는 거죠. 됐니?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면 they 주어 그 다음에 are finding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 불완전하잖아요. 주어가 they 동사는 are finding 목적어 없어서 불완전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알 필요 없고 무조건 틀렸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are finding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틀린 거고 이제서야 보면 they가 뭘 말하는 건지 앞 문장에서 찾아봐. they가 뭘 말해? biological clues죠. 생물학적 단서들이에요. 그럼 단서들은 발견하는 거야, 발견당하는 거야? 발견당하잖아? 그래서 이걸 뭘로 고쳐줘야 돼? 뭘로 고쳐줘야 돼? found로 고쳐줘야 답이 맞다. 이거야. finding이 아니고 found로 고쳐줘야 됩니다. 발견되는 범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생물학적 단서들이 발견되는 범위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항상 뭐하다? 수동태 are found. 수동태는 뭐하다? 완전하다. 다시 수동태는 뭐하다? 완전해요. 수동태는 뭐하다? 완전합니다. 수동태는 뭐하다? 완전해서 to which가 전치사표 WH 뒤에는 완전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5번이요. was 몇 개 빠져? 2개 빠지잖아? 앞에 to 뒤에 없고 바로 뒤에 뭐 없어서 주어 없어서 was이 맞죠. 비교 기준은 5번의 비교 기준은 당연히 대시냐 was이냐 이 말이죠. 적어줘. 대시냐 was이냐. 됐나요? 여기까지 할게요.